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1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보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무겁네요. 예, 시장이 좀 빠졌고 또 이제 미국 장도 어제 급락 형태,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도 이제 작지 않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최근에 이제 좀 뭐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좀 해드렸었죠. 장 마감 복귀 영상에서. 그랬대 좀 보수적인 어떤 전략 대응, 그리고 이제 하방으로도 밀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걸 뭐 바라진 않겠죠, 당연히. 예, 바라지 않는데, 객관적으로 이제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그 얘기하기 쉽지가 않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구도로 지금 가는 게 사실상 참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월달 들어서, 올해 신년 들어서 악재가 이제 계속 연달아 좀 나오는 경향까지 있었죠. 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태부터 해가지고 셀트론의 이제 뭐 분식 회계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불거졌고, 바이오 쪽에 좀 많았어요. 오늘 뭐 안트로젠도 이제 임상 실패 나왔지만, 뭐 매드팩터 같은 경우 이제 임상 반려 소식이 좀 전개됐었고, 신라제는 상폐당했고, 이건 뭐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건설업종에서 뭐 HDC 현대산업개발도 뭐 붕괴 사고로 이제 뭐 연일 뭐 건설업종 전체를 뭐 안 좋게 만들고 있고, 위메이드가 이제 그 위믹스를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또 이제 뭐 NFT나 이쪽으로 또 안 좋은 어떤 영향을 줬었고,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뭐 넷플릭스가 한 20%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일련의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이제 뭐 강세 형태 장세 속에서는 뭐 특별하게 악재 나오면 악재 나온다 해가지고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예, 이제 이런 가운데서 조금 심리가 좀 약해져 있는 그런 어떤 구간대에서 빵 하면 이제 크게 이제 반응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크죠. 예, 그래서 최근에 좀 아쉬운 어떤 이런 이슈, 악재들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LG엔솔의 상장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유상증자라 불릴 수 있는 그런 뭐 수급적으로는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LG엔솔 자체는 이제 뭐 주가가 바로 밀리진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전체 수급 구도에는 좀 좋진 않은 내용이, 이벤트가 또 다음 주에 열리고 여러 가지가 좋은 소식을 찾기가 좀 어려운 구간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구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시장을 잘 또 분석하고 매일마다 복귀를 하면서 기회를 찾는, 그게 필요하겠죠. 오늘도 한번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0.99%, 1% 정도 약세 마감했고요. 283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하락 종목수 600 종목이 넘었고요. 상승 종목수 240 종목. 거래대금 10조니까 적었죠. 코스닥은 1.6% 더 빠졌고요. 942포인트. 7.7조 원. 거래대금이 계속 연일 7조 원대로 거의 뭐 매수세가 실종됐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하락 종목 수가 거의 한 1000종목으로 역시나 이제 좋진 않은 구도를 보였습니다. 수급 구도가 오늘 좀 특별하게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200억 순매도, 기관이 6400억 순매도. 슬슬 이제 LG엔솔 물량 받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들이 좀 발생되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3200억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 630억을 팔았고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1700계약을 이제 들여 순매수했네요. 어제 이제 미국장이 급락을 했죠. 이 분봉을 보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뭐 규제 이슈를 시작으로 그 러시아에 대한 어떤 반도체 수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또 불거지면서 이제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큰 폭으로 좀 밀리는 부분이 나스닥을 이렇게 꺼트리는 어떤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우, S&P도 한 1% 내외 정도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이제 240일 중장기평을 이탈한 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참 뼈아프죠. 명백하게 좀
하락 추세대를 만들고 있다고 좀 볼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참 좋진 않은 어떤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니케이 증시도 이제 얼마 전에 개파락 빠지면서 이제 전저점 깨고 좀 부정적인 어떤 추세도 속으로 좀 빠지는 형태였는데, 오늘도 0.9% 밀렸고요. 홍콩은 이제 좀 플러스 마감했고, 대만이 1.7%좀 많이 빠졌죠. 대만이 그래도 이제 잘 버텼는데, 반도체가 빠지니까 당연히 TSMC 비롯된 이제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 증시가 또 급락을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상해 증시 0.9% 밀렸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좋진 않은 형태로 좀 마감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3.2% 밀리면서 좀 좋지가 않은데, 여기서 계속 전고점 돌파를 하다가 이제 못하면서 무너지는 형태가 좀 전개됐고, 이 부분이 좀 뼈아픈 어떤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역시나 이제 240일 요 이제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이탈해 버렸네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딱 이탈을 완전히 해버리면서 좀 부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어제 플러스를 내다가 이렇게 자기 전에는 플러스였는데, 야, 이거 일어나서 아침에 보고는 좀 놀랐는데요. 예, 이렇게 이렇게 밀린 거죠. 예, 초반에 이제 상승하다가 이렇게 밀린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런 막판에 급락 형태로 좋진 않은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지어졌다. 국내 지수 차트도 한번 보죠. 코스피 지수 차트 하락 진행형으로 지금 전 저점을 좀 이탈해 가려는 어떤 형태 되고 있고,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도 장대 음봉 형태네요. 월봉으로 한번 보죠. 월봉도 사실 12월 달 양봉 뜨고 이번에 음봉으로 마무리 짓거나 20월봉을 깨버리면 하락 추세 때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좀 좋진 않은 형태가 되고 있고, 코스닥 지수 완전히 그냥 중장기평 이탈하고 나서 어제는 굉장히 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어느 정도 추세 전환되는지 알 것 같다 했는데 좋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조정받아도 어제 중간 정도 위에서 조정을 받는 게 좋은 건데, 아니면 5일선 위에서 조정받는 게 좋은 건데, 그걸 또 깨버렸죠. 그래서 별로 좋진 않은 형태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서도 뭐 좀 깨긴 했지만 다시 올려쳤는데, 여기는 조금 더 힘이 요때보단 더 약한 형태가 되고 있어서 며칠인가요? 한 6일 정도 머물다가 다시 이제 중장기평 돌려 세웠는데, 지금 뭐 2주 넘게 여기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매물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서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한 형태가 더 시간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 60주선을 완전히 이탈해 버렸고, 월봉으로 볼까요? 20월봉을 걸쳤네요. 깨면 이제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추세적으로 조금 확실히 깨졌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20월봉을 깨면 중기 추세를 확실히 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업종별 수급을 보면요, 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2천억, 기관이 6,400억 매도했는데, 야, 이 골고루 팔았어요. 기관들이 투신 470억, 사모펀드 1,400억, 금융투자 1,900억, 보험이 580억, 연기금도 이제 거의 2천억 팔았죠. 그래서 골고루 지금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판 게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금융투자 위주로만 팔았으면 이제 뭐 연말에 들었던 어떤 패시브 수급이 나가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골고루 팔았다는 거는 뭐 목적성이 비슷한 어떤 개념일 수 있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주식 비중 줄이겠다는 거일 수도 있고, LG엔솔 상장 때문에 미리 이제 파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관의 매도가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전기전자가 많이 팔았네요. 확실히 반도체 쪽, 야, 반도체 오늘 이렇게 급락을 시킬 참 내용까지일까 싶은데, 어쨌든 워낙 이제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미국의 그런 어떤 이슈에 좀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천억, 코스닥에서 3천억 이상을 파는 건 좀 드문 일인데요. IT 위주로 이제 팔았죠.
IT 위주로 이제 많이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보면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1%, 하이닉스 4.8%. 와, 이거 한 방에 중장기평을 깨버렸네요. 예. 네이버는 뭐 그래도 시장 대비는 덜 빠진 것 같고, 카카오도 그렇고, 오늘은 반도체가 중심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5% 빠졌고, LG전자도 4.6% 빠지는 모습이었다. 뭐 카카오페이는 이제 임직원들 자사주 매입한다는 소식에 6% 튀었는데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에코프로 BM이 결국 이제 공장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시간으로 이제 급락을 하고 있죠. 이따가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은 그나마 괜찮았고, 에코프로빔이 장중에도 4% 넘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많이 빠졌죠. 반도체 2차전지가 좀 많이 밀렸네요. 첨보도 4%, 리노공업, 에렉세미콘도 3.6% 밀리면서 고점에서 계속 꺾이는 흐름. SC팜도 4% 정도 밀렸고, 동진세미캠 3.7% 밀리면서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온 어떤 형태였네요. 반도체가 오늘 직격탄입니다. 원익 IPS 4% 밀렸고, 2차전지 엔캠은 7% 밀렸고, TCK 8% 밀렸네요. 확실하게 오늘 반도체가 그냥 폭락하는 형태. 심택이 6% 밀렸고, 어려운 구간입니다. 어려운 구간에 지금 봉착해 있다. DBI텍도 7% 밀리면서 좀 아쉬운 결과. ISC도 이제 6% 밀렸습니다. 유진테크가 5% 밀렸고, 해성 DS 같은 경우도 6% 밀리면서 오늘은 뭐 반도체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할 거 없이 다 같이 밀리는 형태가 좀 전개됐습니다. 정말 투심이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좀 되고 있고, 바이오 쪽은 오늘 안토로젠이 이제 한가 같죠. 악재로 이따가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뭐 워낙 안토로젠은 한가 가면서 이제 다른 바이오주들도 한 1, 2%씩은 거의 대부분 밀렸고, 많게는 한 3%, 4% 이상도 이렇게 밀리는 종목이 많았죠. 그리고 DLNC, DL건설 같은 경우도 건물 진동 뭐 이슈 불거지면서 빠지는 형태. 와, HDC 현대산업개발은 연일 밀리는 형태고, 수급이 완전히 기관이 그냥 패네요. 외국인들은 지금 사네요. 좀 다른 어떤 수급 구도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보면요, 뭐 특징점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순매수 금액이 너무 적어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SKI테크놀로지라든지 뭐 SK텔레콤 이런 쪽으로 수급이 붙었던 것 같고, 최근에 ST바이오센스가 좋아요. 최근에 신속 이제 개인 단으로 이제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이제 보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부 단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좋은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코스닥 넘어가면 1등 수급이 빅텍입니다. 최근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북한이 지금 다음 미사일 재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밑에서 거래 터진 게 좀 뭐 수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쨌든 7% 튀고 수급도 52억 정도 들어왔네요. ABL 바이오는 연일 상승입니다. 지금 바이오 안 좋고 전체장이 안 좋아도 오늘 수급도 이제 쌍끌이 수급 연일 이어지면서, 와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퍼포먼스가 큰 건데, 장만 좀 안정돼 있었으면 이거 사실 뭐 상한가 한 두 반 정도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였는데, 참 아쉬운 어떤 종목인데요. 그래도 포텐이 엄청난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만 안정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전고점 트라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별 특징적인 종목은 없고, 바이브 컴퍼니 같은 거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죠. 기술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유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수급도 좋고 8%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종목은 참 처참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은요, 분명한 거는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멈출 텐데,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당연히 엄청난 위기가 발동됐다기보다는 사실 밸류 조정이 조금 세게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세게 진짜 저점 매수를 특정 섹터군으로 집중할 전략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캐시들을 더 이제 모으는 어떤 전략들을 좀 구사하면서 이 조정의 어떤 극점, 조정의 어떤 저점 때는 결국 이제 투매가 형성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투매 형태가 전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목은 요 정도 보고 이제 요 리포트 먼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이슈보다 이제 요거 먼저 체크해 드리면 KB 쪽에서 제가 자주 보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 리포트라고 이제 얘기 드렸죠. KB 쪽. 김일혁 이제 연구원님이신 것 같은데 투매가 시작했지만 반등에도 급히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해서 미국 시장이 조금씩 투매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이쪽에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일단 빅스 지수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부분도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네요. 시장이 단기 반등할 때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 중장기 수급 환경이 썩 긍정적이지 않으므로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반등세가 강하지 못하다면 투자자들은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단기 반등을 매수 기회로 삼는 투자자들보다는 매도 기회로 삼는 투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죠. 동의합니다. 다음 주 FMC에서 시장이 걱정하는 것보다 더 강한 긴축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완화된다면 추가 낙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로 장기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다. 하지만 임금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낮다. 어쨌든 다음 주 FMC가 또 이제 변곡이 될 가능성은 열려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있는데 아직은 저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등에도 따라가지 말고 좀 이제 관망 지켜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몰려있는 빅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나서 적극적인 어떤 저점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진해보자. 지금은 딱 이제 가만히 부동자세로 한번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고 있자.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어떤 포트의 교체나 이런 부분도 다음 주를 좀 확인하면서 전개를 할지 판단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두고서 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첫 번째는요, 셀트리온 소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코로나 이제 경구용 치료제죠. 머크의 이제 치료제를 이제 제네릭으로 라이선스 인해가지고 이제 생산 공급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뭐 한미약품도 같은 라이선스 인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항체 치료제 그리고 먹는 치료제 또 흡입제 개발을 하는 것까지 치면 코로나 치료제 어떤 라인업을 이제 모두 갖추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어제 뭐 시간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오늘 시장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상 그 상승분을 좀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올해 이런 모멘텀들이 긍정적인 역할은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미치는 어떤 영향도는 그렇게 이제 크지는 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이 제네릭 완제품 의약품을 이제 생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에게는 그래도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작진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공급하게 된다면 그 이제 레퍼런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에 이제 뭐 유엔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또 추가적인 어떤 제품을 또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투트랙으로 이제 이걸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선진국 쪽으로는 레큐노나 위주 접근, 그리고 요 이제 먹는 치료제는 중저소득 국가 쪽으로 이제 공급하게 될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국제 기관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제네릭 시장은 약 1.7조 원 규모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라이선스 인을 한 글로벌 이제 기업들이 한 27개, 2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이렇게 배분돼서 이렇게 공급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분식회계 여부는 3월 중으로 결론이 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동아일보네요, 요거는.
증선이 공식 안건으로 이제 19일 날 올리진 않았죠. 그래서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던 그 내용은 이제 틀린 내용이 됐고, 뭐 여기 이제 뭐 최악의 경우 상패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여지고요. 어쨌든 과징금 부과하는 쪽으로 아마 매듭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 바이오도 그랬고, 뭐 다른 기업들도 시젠이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마무리 지어졌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도 뭐 과징금 정도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일단은 뭐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일단은 위법 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5년, 그래서 사업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올해 3월까지가 이 제재 여부를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매듭이 지어져 버리는 게 셀트리온 그룹도 그렇지만 전체 바이오센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서 매듭을 지어지고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는 게 전체 바이오센티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분식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급락을 맞이했던 부분은 뭐 코스피에도 그렇겠지만 코스닥에 이제 직격탄이죠. 결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시총 1위였고 또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에 좀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전체 이제 바이오 그 코스닥 지수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요. 뭐 무엇보다 바이오 업종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특히나 이제 패시브 자금 이탈을 가속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 수급 빠질 때 다른 바이오주들도 주요 바이오주들도 수급이 같이 빠졌죠. 사실 뭐 특정 뭐 ABL 바이오 같은 뭐 특별한 어떤 호재가 터진 종목이 아니었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사태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이 유탄을 맞았다 해서 ETF 이제 운영 원칙에 따라서 특정 종목 총액 비중을 이제 정해두는데, 한 종목 주가가 급락할 경우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ETF에 편입된 다른 종목의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게 결국은 패시브 자금의 어떤 이탈을 만들면서 전체 바이오 종목들을 꺼트리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셀트리온 그룹이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막 급등하면 삼성바이오도 같이 좀 상승해요, 사실. 셀트리온 그룹이 뭐 한 6, 7% 급등하면 삼성바이오도 한 2, 3%는 상승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제 이런 패시브적인 자금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최근에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작용했죠. 특히나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가 횡령 때문에 이제 이제 정지되면서 이제 바이오 이제 패시브 자금이 이탈한 어떤 부분으로 작용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바이오 전체의 어떤 수급이 완전 꼬여버리는 형태가 됐죠. 거기에 뭐 전체 지수 차원에서는 LG 엔솔의 어떤 상장 이슈가 또 수급을 빼앗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뭐 거기 그런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참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됐던 것 같아요. 1월 달에.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2월 달에 좀 개선되는 흐름이 발생하려면 어느 정도는 이런 여러 가지 수급상 안 좋은 어떤 요인들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게 필요하죠. 특히나 셀트리온의 어떤 불확실성은 굉장히 좀 해결이 빨리 돼야지 좋은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패시브적으로 최근에 안 좋았던 흐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개별 종목단에서 악재가 있는 종목도 있긴 했지만 전체의 어떤 수급 구도를 안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뭐 바이오 쪽에 폭탄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1월 달에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원래 알려져 있었어요. 안트로젠. 그래서 이 당뇨병성 족부 궤양증으로 이제 줄기세포를 가지고서 이제 만들고 있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에서 이제 임상 3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임상 2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아까 봤는데 지금 들어가니까 서버가 다운됐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접속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임상 결과를 홈페이지에 먼저 게시를 했어요. 보통 공시로 먼저 내는데 여기선 홈페이지에 먼저 게시를 하면서 이게 좀
불성실 법인 지정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이제 이거를 들여다보는 것 같고, 뭐 투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홈페이지 먹통 상태다 해서 지금 들어가면 먹통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캡처해서 올려놨네요, 기자분께서. DFU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요 DFU 301의 통계 분석 결과 1차 유효성 평가를 만족하지 못했다. 예. 임상 실패죠. 예. 표현하자면 이제 임상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자세한 설명은 2월 달에 기업 설명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고 하고, 일단 요 내용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하한가로 이제 직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안 좋은 소식이 이제 발생된 거고요. 그동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결과를 이제 봤지만 3상에서 1차 유효성 지표를 만족하는 통계치 결과를 낸 기업은 단 한 종목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서.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고, 셀트론밖에 못 봤죠. 셀트론을 봤구나. 셀트론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셀트론이라는 기업이 국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업인지 좀 확실히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는 이렇게 뭐 순식간에 하한가로 이제 밀리게 됐고, 분봉으로 보더라도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내리꽂는 형태가 됐고요. 이 기점을 요 하한가 진입하고 나서 다른 바이오 주식들도 뭐 한 1에서 2%씩은 거의 대부분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에도 사실상 좀 좋진 않은 영향을 좀 미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시장 환경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악재적인 부분이 계속 좀 출몰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간 외로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7.8% 빠지고, 에코프로가 7%, 에코프로 HN이 7%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네요. 참 희한하게도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은 뭐 한꺼번에 이렇게 좀 몰려옵니다. 에코프로 BM이 청주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큰 불이 나가지고 지금 뭐 문제가 좀 불거지는 것 같고요. 참 이게 약간 좀 투심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좀 나고 있네요, 불이. 그래서 뭐 원인 자체는 뭐 폭발 사고로 추정이 된다 하고 있고, 뭐 일단 직원도 고립돼 가지고 뭔가 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투심을 급작스럽게 또 악화시키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바이오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뭐 일시적이겠지만 미치는 것 같고, 좀 아쉬운 어떤 내용인데요. 일단은 뭐 이 부분은 좀 지나가는 이슈긴 하지만 지금 워낙 이제 센티가 안 좋은 어떤 상황에서는 좀 이제 급작스러운 어떤 급락 형태를 좀 만들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DLENC, 옛날에 이제 대림산업이죠. DLENC, DL건설이 이제 급락을 좀 했어요. 그래서 DLENC가 오늘 장중에는 막 10%까지 밀리고, 마감은 일단은 뭐 이제 7% 마이너스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 성수동에 이제 아크로 이제 포레스트라고 있죠. 이거 뭐 굉장히 고급화 이제 주상복합으로 만든 이제 건물인데, 여기서 지금 뭐 약간 좀 흔들린다. 뭐 과거부터 조금씩 흔들리는 어떤 신고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역대급으로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지진 나는 것처럼. 그래서 최근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로 이제 뭐 이런 어떤 우려감들이 있는 와중에 이게 또 터지다 보니까 뭐 주가가 이제 크게 좀 반응을 했던 것 같고, 여기 이제 뭐 SM이라든지 현대글로비스, 소카 같은 어떤 기업들도 입주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좀 업무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좀 그 논란이 좀 급속도로 퍼진 것 같아요. 뭐 SNS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막 이거 막 무너진다 뭐 이런 어떤 뭐 얘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센티의 영향이죠. 그래서 뭐 사실 이것 때문에 빠진 거는 큰 주가의 어떤 펀더멘털 요소까지는 아닐 수밖에 없는데, 워낙 지금 유리알 같은 어떤 투심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내용으로도 막 그냥 기관이 보니까 집어 던진 것 같아요. 투신이 뭐야 하면서 그냥 그래 로스컷
범위에 드는 어떤 물량들도 그냥 집어 던진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오늘 뭐 21만 주나 이제 내리꽂힌 걸 보니까 참 좀 심각한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얼마나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인지를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또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참 좀 부담스러운 어떤 시장 심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삼성자,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뭐 4에서 5%, 많은 건 6, 7% 이렇게 밀렸는데요. 뭐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견조하게 파운드리랑 이제 최근에 시장을 좀 뭐 압도하는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으로 신고가를 막 냈었죠. 뭐 해성 DS라든지 DB 하이텍 같은 기업들. 근데 오늘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밀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밀렸죠. 요 내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문제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 러시아가 이제 침공할 경우 미국이 수출 통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계속 이제 내보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협회, 지금 반도체 산업 협회에다가 미국이 이제 백악관이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게 된다면 이제 반도체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에 대한 어떤 러시아 접근을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언론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결국은.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떤 액션들을 취할 것이라는 어떤 엄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도 이렇게 또 그 반도체 업종에 큰 어떤 하락을 좀 만든 요인이 됐습니다. 약간 뇌관의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정학적 이슈 중에서는 가장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가, 왜냐면 경제적으로 바로 파급을 주는 어떤 그걸 연결시켜 놨잖아요, 미국이. 수출 제한이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 내용을 계속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참 안타까운 어떤 내용들이 지금 연일 지금 악재 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악재 이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다음 주 27일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참 이걸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좀 제가 모아보면서 좀 딥하게 한번 스터디를 해보려고 이제 자료를 좀 만들고 있는데요.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이게 수급적으로 너무 압박이 커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LG 엔솔은 뭐 상장하고 나서 바로 급락하는 경우는 좀 드물겠지만, 어차피 이제 패시브 자금, 뭐 액티브한 자금도 들어올 거고, 유통 물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뭐 MSCI라든지 FTSA라든지 코스피 200이라든지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ETF라든지 이런 모든 어떤 그 자금들의 어떤 유입이 이제 2월, 3월 안짝으로 좀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급락 형태로 상장 초기에 떨어지긴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다른 종목들에서 수급이 빠져야 된다는 이유죠. 그게 이제 사실상 이 LG 엔솔의 상장이 수급적 악재로 다가오는 어떤 모습인데요. 이 규모라든지 이 파급력을 지금 정확히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바로 이거죠. 뭐 CP까지 팔아가지고 지금 이거를 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쪽이 지금 있다 보니까, 워낙 이제 사실상 이제 여기 요 기사가 제목을 제일 잘 딴 것 같아요. 코스피 유상증자다. 정확한 얘기죠, 코스피 유상증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2월까지는 증시의 어떤 수급을 왜곡시킬 거라는 이 부분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상장하고 나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이제 처음 겪는 일이고, 또 거래소 측에서도 이게 상장하는데 전혀 이 상장에 대해서 어떤 대응 액션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죠. 이 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욕조 안에 고래가 한 마리 들어오는데 뭐 욕조를 어떻게 이제 뭐 모양을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깊이를 조금 바꾸다 리모델링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을 예, 줄지를 지금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는 게 그거 자체가 굉장한 지금 불확실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음 주 국내 증시의 어떤 뭐랄까 이슈의 변곡 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영향을 그 영향에 의거해서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부분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이제 요 LG 엔솔에 대한 어떤 내용은 제가 이제 영상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올려드리는 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그때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 엔솔의 상장은 코스피에 대한 유상증자 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정리 그리고 이제 이슈 정리까지 해봤는데요. 참 좋은 소식이 없이 안 좋은 소식 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소식들밖에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오늘 금요일이 좀 좋게 마무리됐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미국도 좀 빠진 어떤 경향이고 오늘 금요일 장이 미국 시장에서 돌려 세울지 말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어떤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좀 아직은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조정 그리고 밸류 조정의 어떤 이 구간은 분명한 건 어떤 저점대를 형성할 것이고 그때는 큰 기회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점을 좀 포착하기 위해서 계속 저도 객관적으로 시장을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